안녕하세요. 부기닐링입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스탠퍼드식 최고의 피로회복법입니다. 지은이, 야마다 도모, 스탠퍼드 대학교 스포츠의학센터 디렉터이자 애슬레틱 트레이너이다. 24세까지 프로스키 선수로 활동하다 은퇴 후 미국 브리지워터 주립대학에서 애슬레틱 트레이닝을 공부하고 산호세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스포츠의학과 스포츠경영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산타클라라 대학에서 트레이너로 경력을 시작해 2002년 가을 스탠퍼드 대학교에 취임했다. 현재 스탠퍼드 스포츠의학센터에서 16년 동안 농구, 야구, 수영, 육상 등 다양한 분야의 선수를 지원하며 가장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트레이너로 활약하고 있다. 프롤로그, 세계 최강 스포츠 의국이 공개하는 피곤하지 않는 몸 만들기. 쉽게 지치지 않고 즉시 회복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이다. 세계 최고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의 과학적 지식, 전미 최강의 스탠퍼드 선수들이 직접 실천하는 회복법. 나는 이 둘을 결합한 스탠퍼드 최고의 노하우가 담긴 피로 전략을 정리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피로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쉽게 지친다거나 피로가 풀리지 않는 등 피로에 관한 고민은 매우 다양하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바쁘다거나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상쾌한 일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피로는 결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피로를 예방할 뿐 아니라 피로회복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나는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피로회복법을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내가 소개할 방법들은 현재 스탠퍼드 스포츠의학센터에서 활용하는 것들이며 최신 스포츠의학 지식을 포함한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피로는 계속 쌓여갈 뿐이다. 이렇게 축적된 피로는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만성 피로든 일시적 피로든 피로는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방치하면 점점 쌓이는 피로에 맞서 이른바 항피로 체질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나 지치지 않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인드셋, 하드워크, 그리고 피로회복. 진정으로 피로에 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이론과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를 검증받은 올바른 방법만을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스탠퍼드 스포츠의학센터의 확고한 기본 방침이다. 인류 선수를 관리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시도할 수는 없다. 수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갖는 선수에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심호흡하면 상태가 나아질 것이다와 같은 수준의 관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선수를 트레이닝할 때 3가지 기본을 중시한다. 마인드셋, 하드워크, 회복이다.
이 책 역시 위의 세 가지 기본 원리를 따랐다. 트레이너로 약 2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절실히 깨달은 사실은 피로란 신경과 몸의 연계가 무너져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피로는 단순히 근육이나 관절만의 문제가 아니다. 피로에 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뇌과학도 알아야 하고 신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흡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뿐 아니라 철저한 식단 관리를 위한 영양학도 필요하다. 따라서 스탠퍼드 스포츠 의학센터에서는 의학, 뇌과학, 영양학 등 스탠퍼드에서 직접 연구하고 획득한 가장 최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완성한 회복 프로그램을 실천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다.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의학 지식이나 정보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 책은 결코 전문서가 아니다. 따라서 까다로운 용어나 복잡한 근육 명칭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근거 없는 실천법이 아니라 스포츠 의학의 기본을 충실히 따른 회복법의 정수만을 추려서 적었다. 부디 이 책을 읽고 피로에 강한 몸을 만들어 모두가 100%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챕터 1. 스탠퍼드에서 밝혀낸 피로 발생의 메커니즘.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수많은 일을 처리하며 바쁘게 살아간다. 직장인은 물론 어린 학생들도 피로에 시달리는 일상이 낯설지 않다. 덕분에 피로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식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는 별개로 피로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피로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피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피로의 주된 원인은 바로 젖산이었다. 제때 해소되지 못하고 근육에 쌓여있는 젖산이 피로의 원인이므로 젖산을 제거하면 피로를 풀 수 있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젖산이 쌓일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 느끼는 피로의 원인을 젖산에서 찾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게다가 최근에는 젖산이 쌓여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육의 피로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젖산이 분비된다는 새로운 견해도 등장했다. 피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수면 부족이다. 수면은 몸과 뇌의 피로를 풀어주므로 충분히 잠을 자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로가 쌓인다. 게다가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수면이 부족한 선수의 뇌는 뇌진탕 환자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뇌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잠을 자지 않으면 피로를 느끼는 것은 물론 생산성이 저하되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뇌진탕과 마찬가지로 일상에 지장을 주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다. 피로는 몸뿐 아니라 뇌에서도 생기는 현상이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피로는 근육과 신경을 과하게 사용한 나머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긴 비정상적 상태를 뜻한다. 즉 근육뿐 아니라 신경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피로가 발생한다는 것이 최신 스포츠 의학의 견해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와 신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맥박, 호흡, 소화와 같은 활동을 담당한다.
그리고 자율신경은 낮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감신경과 밤에 활발한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된다. 신체의 기본 설계대로라면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하는 낮에는 교감신경이 쉬어야 하는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그런데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교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숙면에 들지 못하거나 체온 조절에 실패하고 혈압이 상승하거나 호흡이 흐트러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으면 병에 걸린 수준은 아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 이러한 컨디션 난조는 피로감을 동반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진짜 질병에 걸릴 확률이 역시 높아진다. 중추신경은 우리가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신체의 각 부위에 명령을 내리는 일종의 사령탑과 같은 역할을 한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뼈와 힘줄과 근육이 각각 제멋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척수에 있는 중추신경과 신체 각 부위에 위치한 말초신경이 함께 이룬 팀플레이의 결과이다. 그런데 몸의 균형이 틀어지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사이의 소통에 차질이 생긴다. 뇌에서 보낸 명령이 몸의 각 부위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결국 몸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뇌와 몸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피로를 느낀다.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 대다수는 자율신경과 중추신경이 모두 나빠진 상태다. 이 둘을 조절하고 담당하는 사령탑이 뇌이므로 결국 피로의 원인은 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뇌가 느끼는 불필요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몸이 틀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몸이 틀어지면 중추신경에서 보낸 명령이 신체 각 부위로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또 틀어진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게 되므로 조금만 움직여도 몸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해진다. 이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면 우리의 신체는 점점 더 틀어져 자세가 나빠지고 중추신경에서 보내는 명령을 전달하기 한층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나는 피로에 약한 몸을 자세가 틀어진 몸이라고 정의한다. 만약 자세가 나쁜 정도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균형이 흐트러진 신체는 결국 중추신경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특히 신체 불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체내 압력이다. 앞으로 자세히 다루겠지만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많은 독자들 역시 잘못된 체내 압력으로 자세가 틀어져 신체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쓸데없이 무리가 가 스스로 피로를 불러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스탠퍼드 스포츠 의학센터의 벽에는 두 개의 큰 그림이 걸려 있다. 하나는 보호구를 착용한 미식축구 선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선수의 뇌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림이다. 근육만이 아니라 두뇌도 함께 단련하자는 의미이다. 아무리 몸을 단련한 선수라 해도 100% 지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육량과 피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치지 않는 강인한 몸을 만드는 진짜 열쇠는 적절한 예방과 회복이라 할 수 있다.
피곤은 이겨낼 수 있다거나 이 정도 피로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피로는 놀라울 정도로 현저하게 신체 능력을 떨어뜨리며 매우 상대하기 까다로운 적수다. 피로는 신체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피곤하다는 느낌은 결코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이 지르는 비명과도 같다. 물론 피로는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우며 MRI 같은 기계를 동원해 검사해도 쉽게 그 정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피로가 우리의 뇌와 몸, 신체 기능을 착실하게 좀먹는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피로의 신호는 사람마다 다르다. 호흡이 가빠지는 사람, 두통을 느끼는 사람, 근육이 뭉치는 사람, 이명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나른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럼 피로의 신호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피로에 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로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피로에 강한 몸 만들기의 핵심은 호흡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호흡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IAP 호흡법이 바로 그 답이다. IAP 호흡법이란 쉽게 말해 배를 부풀린 채 숨을 쉬는 방식이다. 이 호흡법을 실천하면 몸의 중심 압력이 높아지고 이때 생기는 압력이 몸통과 척추를 지탱해 몸의 중심은 안정된다. 몸의 중심이 안정되면 중추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져 불필요한 움직임과 근육의 부담이 줄고 피로도 적게 쌓인다. 챕터 2. 숨만 제대로 쉬어도 피로가 풀리고 어린아이의 활력을 되찾는다. IAP란 앞장에서 말했듯 복부 내부 압력이라는 뜻이다. 인간의 배 안에는 위나 간 등이 자리한 복강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복강에 가해지는 압력이 바로 IAP다. IAP가 높은 상태란 폐에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가면서 복강 위에 있는 횡격막이 내려가고 이에 복강이 압축되어 복강 내부 압력은 높아지면서 바깥쪽을 향해 미는 힘이 작용하는 상태를 뜻한다. IAP 호흡법은 숨을 들이쉬거나 내쉴 때 모두 배 안의 압력을 높여 복부 주변을 단단하게 만드는 호흡법으로 배를 단단히 부풀린 채로 숨을 내쉬는 것이 특징이다. 나는 이해하기 쉽도록 복압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종종 복압호흡과 복식호흡을 혼동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 두 호흡법은 전혀 다른 방식이다.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큰 차이가 있다. 복식호흡을 하면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간다. 반면 복압호흡을 하면 숨을 내쉴 때도 배를 부풀려 배 바깥쪽에 가해지는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 복부 주변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호흡하는 것이다. IAP 호흡법을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복압이 높아져 몸의 중심이 안정된다. 둘째, 체간과 척추가 안정되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쉽다. 셋째, 올바른 자세에서 중추신경과 몸의 연계는 더욱 원활히 이루어진다. 넷째, 중추신경과 몸의 연계가 원활해지면 신체 각 부위가 본래 있어야 할 위치에 제대로 자리한 이른바 최적의 상태를 이룬다.
5째, 몸이 최적의 상태를 이루면 몸에 무리가 가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사라진다. 6째, 불필요한 움직임이 사라지면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피로와 부상도 예방할 수 있다. 평소에 자주 피로를 느낀다면 자신의 호흡 습관이 어떤지 확인해 보자. 갈비뼈의 위치를 통해 자신의 호흡 방식을 알 수 있다. 복장뼈의 하단 끝과 좌우 갈비뼈의 끝을 이은 각도가 90도 이상이다. 아래쪽 갈비뼈가 튀어나왔다.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은 평소 가슴만으로 호흡한다고 볼 수 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은 대부분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데 횡격막을 제대로 아래로 밀어내지 못하는 지나치게 얕은 호흡이 버릇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피곤하거나 긴장해서 호흡이 얕아졌다면 IAP 호흡법을 통해 복압을 높이자. 그러면 몸은 반드시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특히 평소에 바쁘게 지내는 사람,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 가슴으로 호흡하는 사람일수록 활동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이 우세하다. 이들은 평소에도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몇 배로 불어날 위험마저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잠들기 전 2분간 IAP 호흡법을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자. 나는 재활치료 중인 모든 선수들에게 신체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가벼운 운동과 함께 취침 전 반드시 IAP 호흡법을 실천하라 권한다. 앞서 이야기했듯 IAP 호흡법의 열쇠를 쥔 횡격막에는 자율신경이 집중되어 있는데 배를 부풀리며 길고 느리게 호흡하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부교감신경이 자극돼 잠을 자는 동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챕터 3. 스탠퍼드 스포츠 의국이 16년간 실천하며 증명한 몸과 뇌를 최고의 상태로 바꾸는 법. 지금부터는 피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대증요법인 동적 회복법을 소개하겠다. 동적 회복법은 글자 그대로 몸을 움직이면서 회복을 꾀하는 방법이다. 먼저 가벼운 운동과 회복의 관계를 살펴보자. 노벨 생리학 의학상 선정위원회가 있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활약한 안데르스 한센은 우리의 뇌는 본래 몸을 움직이게끔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뇌의 구조는 원시시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즉, 사람은 본래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밤에도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해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이때 가볍게 땀 흘리는 정도의 운동으로 교감신경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면 취침 시간에는 교감신경의 활동이 빠르게 저하되고 자연스레 휴식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자율신경이 안정을 되찾으면 몸과 뇌도 휴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편이 좋다. 근육은 너무 많이 써도 문제지만 사용량이 너무 적으면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결국 움직이기 힘들다.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 근육량이 줄어든다. 더욱 움직이기 힘들어진다와 같은 근력 저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열심히 쌓아둔 근육을 모조리 소진하게 되는 것이다. 근력이 떨어지면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확률 또한 상승한다. 혈액순환 악화, 신진대사 저하, 호르몬 분비 저하, 오한, 부종, 권태감, 관절통, 요통, 요실금 등. 좌식 행동 연구의 권위자로 불리는 호주의 네빌 오원 박사는 일본 성인이 하루 평균 7시간 앉아있다는 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하루 7.5시간을 기록한 한국과 더불어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세계인의 평균 수치는 5시간이다. 오원 박사는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혈류와 신진대사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당뇨병의 위험도 키운다고 지적했다. 장시간의 좌식 생활은 건강에 무척 위협적이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피로를 호소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무직의 피로는 발생하는 즉시 풀어주어야 한다. 챕터 5. 평생 활력 있는 삶을 위한 바른 자세와 마인드셋. 끝으로 5장에서는 온종일 바쁘게 일하면서도 피로에 따른 손상을 최소화하는 하드워크 전략을 소개하려 한다. 평소에 수백 수천 번씩 반복하는 기본 동작을 바로잡아 몸에 불필요한 부담이 쌓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누적되는 피로의 총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피로감을 적게 느끼는 일상 속 동작을 터득하려면 우선 피로를 줄이는 기본 자세부터 살펴봐야 한다. 팔을 굽히고 펴는 등 우리가 특정한 동작을 할 때 움직임을 주도하며 수축하는 근육은 작용근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근의 움직임에 연동해 이완되는 근육은 대항근이다. 근육은 대부분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딘가의 근육이 작동하기 위해 수축할 때 이와 연동해 움직이는 다른 한 쌍의 근육은 이완된다. 이렇듯 인간의 골격과 근육은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을 이룬다. 그렇다고 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모두 완벽하게 좌우 대칭을 이루는 건 아니다. 우리 몸의 왼쪽에는 심장, 오른쪽에는 간이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배치나 크기는 각각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쌍을 이루는 뼈나 근육은 좌우 대칭을 이룬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바람직한 상태는 신체가 고르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 결과 우리의 피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근육이 있다. 바로 X근이다. X근이란 다음에 A와 B에 해당하는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 알파벳 X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A점, 코끝과 가장 튀어나온 어깨뼈를 연결한 선. B점, 목과 어깨의 경계점과 유두를 연결한 선. 이를 옆에서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교차한 선 AB의 모양이 깔끔하게 대칭을 이룬 X자일 때 우리는 쉽게 지치지 않는 올바른 자세를 갖춘 상태다. 그런데 고개를 앞으로 빼고 있거나 등을 뒤로 젖히고 있으면 X자가 틀어지고 만다. A선 양쪽 끝 근육에 힘이 들어가 수축되고 B선 양쪽 끝 근육은 지나치게 이완해 상반신의 균형이 무너지고 자세가 나빠지는 것이다. X자 형태가 무너지면 특정 근육에 긴장이 발생하고 부담이 간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몸이 틀어져 쉽게 지치는 자세로 변하는 것이다. 즉, A, B의 양쪽 끝 어디에도 과도한 수축이나 이완이 발생하지 않는 균형 잡힌 상태일 때 피로를 줄이는 기본 자세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X근이 바르게 균형 잡혀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 정신없이 바쁘겠지만 움직일 때든 가만히 있을 때든 최대한 귀와 어깨가 일직선인 상태를 유지하자. 이것이 바로 하드워크 전략의 기본 자세다. 에필로그. 피로가 사라지면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다. 스탠퍼드의 선수들은 항상 눈앞의 목표를 이루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 장기 목표는 물론 단기 목표를 세워 하나씩 달성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또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 이는 스포츠라는 분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목표이기도 한 피로를 관리해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겠다는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 모두가 거쳐야 할 우리의 공통 과제다. 피로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놓인 커다란 장애물이다. 따라서 피로의 정체와 발생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을 거듭해야만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미래를 살아갈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피로 부채를 해소해줄 피로 관리의 기술을 터득하는 일이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피로를 마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자. 이 책에서 소개한 다양한 피로 전략을 매일 실천하고 피로를 대하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바꿔나간다면 어느새 변화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국적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이 타고난 능력의 최대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네, 여기까지 우리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책, 스탠퍼드식 최고의 피로회복법이란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접하고 더욱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